개발도상국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모델로 하고자 하는 경제 지도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이루고 눈부신 발전을 가져온 것은 바로 오늘 강의를 경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대한민국은 6.전쟁이 930번의 전쟁에 따라 몽고, 중국, 일본 120년에 걸쳐서 식민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많이 침략을 당하고 식민지를 경험하게 되면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런 의식이 자리매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으로서는 민주화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난해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민주화를 성취해서 바와 같이 세계 나라 가운데서 22번째로 한국이 민주화 성취를 합니다. 20번째가 미국이고 16번째가 영국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23번째, 그리고 프랑스가 27번째. 소위 말하면 경제적으로는 선진화를 이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이룬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OECD 36개 나라 20입니다. 실제로 유대감입니다. 외롭고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 사람이 10명 중에 4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외롭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살률이 많고 자살률이 세계 1위, 정신과 치료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이 세계의 선진국 가운데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그러니까 휴일이라든가 여가 선용하는 시간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난제는 남북 분단의 우리나라가 모든 나라들이 현재 하나가 되었는데 좀 양자 현상도 물론 심각하지만은 국가적으로 남과 북이 서로 대치를 하면서 군사로 또 우리가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크고 또 서로 자원을 확보하고 기술을 서로 하나 돼 가지고 경제 성장이나 정치적인 이미지나 이런 면에서 남북 고착과는 우리 모두의 대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남쪽에서는 지역주의 팽배입니다. 영남, 호남, 또 요즘에는 충청권까지 패권주의로 가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나눠지고 대립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초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가 붕괴되고 인구 절벽이 생기고 또한 출산율의 붕괴로 말미암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는 불안한 현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신 것처럼 그래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은 그야말로 국가의 재앙이기도 하지만은 인류의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되면은 현재 약 12%가 됩니다. 100명의 청년들이 있다면은 그 중에 12명이 실업자로서 살아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월별 청년층 사람을 보게 되면 현재 2020년 4월로 볼 때 약 45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니트족, 이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을 버리고 그냥 그것을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들을 니트족이라 그럽니다. 그 니트족이 OECD 가운데서는 우리 한국이 꼴찌에서 네 번째 이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좀 근로자의 우수성, 근로의욕, 우리가 해외에 가서 광부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엄청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근로의 우수성을 보여줬는데, 이제 우리의 하나가 바로 니트족이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동북아의 정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남북 분단이 된 것은 우리만의 문제로 분단된 것이 아니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에 의해서 남북이 분단됐고, 현재도 통일로 가기 위하여서는 이 4대 강국의 절대적인 지지와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통합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통합이라는 말을 취임사 중에서 12번을 썼고 민주화라는 말을 9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국제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동맹국으로서 좋은 파트너로서 우호적 관계를 가지고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낼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시진핑은 현재 전면적으로 소강사회를 실현하겠다. 그래서 개인 GDP가 5만 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현재 경제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강사회는 여순 시대의 최고의 그 꿈과 같은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 단계를 소강사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계의 패권을 중심 삼고 현재 미국과 굉장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바로 시진핑의 세계 전략이 미국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군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군사 강국을 실현함으로써 과거의 중국의 뼈아픈 그런 패배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의 세계 전략입니다. 러시아 또한 강력한 군사, 강력한 러시아 제국 재건을 목표로 현재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소련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크림반도를 합병해서 유럽의 강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미국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동방 정책을 추진하고 러시아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앞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과거의 러시아의 영화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것이 세계 전략이 되겠습니다. 일본도 스가 총리가 이제 새로운 내각을 구성했는데요. 스가 총리의 정책을 보게 되면은 전 총리인 아베 총리의 그 노믹스를 그대로 계승하고 특히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겠다, 이것이 취임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베노믹스라는 말은 경제적으로 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무제한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모두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으로는 보통 국가와 실현으로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보유하겠다. 국제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군을 보호하지 안 된다, 이렇게 자민당 헌법을 개정해 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러한 일본 정부에게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일본은 서로 세계 앞에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강군이 되고자 하는 경쟁의 그런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있는 것이 바로 한반도의 미래다. 한반도가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여러 가지 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해빙 무도가 되고 남북 통일이 성큼 다가오는 듯 보였지만은 국제 정세 가운데에서 남북한이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 말미암아 국제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 있어서도 국민들 간의 정서나 정치적인 노선에 의해서 더 멀어지는 냉각되는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위기와 기회, 우리가 선택할 것은 바로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했던 이 저커버그는 현재 페이스북을 창립을 해가지고 20만, 우리 인구 중에 20만이 이분의 정책을 지지하고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 갑부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젊은 지도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를 2017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생들을 위해서 축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 축사에 참석한 저커버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의식이다. 그 목적의식을 가졌을 때 우리는 꿈을 이룰 수 있고 인류가 지향하는 그 목적의식이 하나가 될 때 우리 인류는 행복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축복가정 여러분, 그리고 평화대사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목적의식을 심어주신 한 지도자가 계십니다. 우리의 스승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문선명 총재님이십니다.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한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 행보는 평화세계 실현입니다. 를 세우고 또 문화, 정치, 경제, 이 모든 기관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구를 만들고 세계적인 기반을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바로 평화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사람의 의식 단계를 1단계를 사랑의 단계, 2단계를 행복과 즐거움, 그런 단계를 말하고 3단계를 평화세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의 세계가 하나의 나무로 말하면 씨라면 평화는 뭐냐? 열매입니다. 씨를 심어서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그 세계가 완성되면 그 세계를 우리는 사랑의 세계요, 평화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평화의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저해하는 요소를 해소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면은 평화를 저해하게 된 것은 국가 간에 자기 자국을 중심 삼고 이익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끝없는 전쟁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충돌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지고 비참한 그런 난민이 생기게 됐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화를 저해하는 요소는 종교 간의 갈등입니다. 그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초종교 운동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깊숙이 우리에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인종차별입니다. 오색 인종이 서로 차별하고 우월한 사람이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노예로 팔고 노예로 또 착취를 하고 인권을 유린했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국가, 초종교, 초인종을 중심 삼고 평화 이상을 실현해야 평화운동을 펼쳐오셨던 분이 한학자 총재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역사를 펼쳐오셨는가에 대해서 그 실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북한을 방문하고 김일성 주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이 평화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6개의 조항을 합의를 보았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북한에 도착한 문선명 총재가 만수대 의사당에서 당의 최고 간부들과 가진 회담. 이때 북측 대표였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윤기복 위원장을 향해 문 총재가 던진 말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주체 사상은 틀린 사상이다. 미흡한 사상이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윤기복 위원장 내가 많이 틀렸어? 막 이러시면서 아이 소학교 아이들 다루듯이 윤기복 위원장 얘 대답 좀 해봐. 그래 주체성 가지고 남북 통일할 수 있겠어? 세계 통일할 수 있겠어? 안 돼, 안 돼. 어림도 없어. 당 지도자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주체 사상을 비판하였지만 김일성은 문선명 총재를 반갑게 맞이했다. 당시 북한은 북핵 사찰 문제로 국제적인 압박을 받으며 예민해져 있었고 남한과도 경색되어 있었다. 그런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더욱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만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도 안전한 일도 아니었다. 북한은 왜 문선명 총재의 방북을 환영한 것일까? 이렇게 북한에 방문을 하셔서 주체 사상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 삼은 두익 사상으로 남북이 통일돼야만이 북한 인민들이 해방되고 자유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공동 번영을 할 수 있는 기초 그런 작업을 완료했던 기억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방북 30주년입니다. 북한에서도 한학자 총재님을 중심 삼고 국회의원 연합이나 정상연합 그리고 언론인 연합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지도자들이 북한에 와서 희망 전진대회를 개최해 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과의 관계가 해소되고 코로나 문제가 해소된다면은 올 연말경에 평양에서 평화 대축제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북쪽에서는 현재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반도가 굉장히 그 남북 관계가 멀어져 간 것처럼 느껴졌지만은 문선명 총재 탄생 100주년에 이렇게 축하 하원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북한이 고 문선명 총재 탄생 100주년을 맞아 축하 메시지와 화환을 보냈습니다. 통일교 측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김영철 명의로 문 총재 100주년과 한학자 총재 77세 생일 축하 인사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문 총재 100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4일 일산 킨텍스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리틀 엔젤스의 부채춤이 되겠습니다. 리틀 엔젤스가 창립된 것은 1962년입니다. 그때 당시는 대한민국의 GDP가 100불, 세계에서 최하위 경제 지표를 가지고 있었던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세계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 앞에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알리고 한국의 이미지를 고취하지 않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고 평화의 세계를 구현할 수 없다. 이렇게 제자들을 설득해서 경제적으로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이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춤을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1970년대 40개, 세계 40개 나라를 순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영국 여왕 앞에서 공연함으로써 정말 세계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새롭게 주목하는 계기가 됐고, 그런 모습을 보았던 청와대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이들을 2번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는 너희들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맞다. 너희들의 춤과 노래를 보면서 내 손에 땀이 흥건히 고이는 것을 느꼈다. 정말 자랑스럽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서울 컨트리 클럽, 서울에 있는 라인홀 골프장을 개조를 해가지고 어린이 대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유경수 여사께서 이들에게 학교 부지를 내준 것이 오늘날 선화예술중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선화예술중고등학교를 준공을 할 때 유경수 여사가 직접 와서 삽질을 하고 테이프를 끊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러낸 이 리틀 엔젤스를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6.25 전쟁 60주년 때 2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에 참전한 나라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위로를 하고 메달을 달아주고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춤과 노래로서 당신들이 지켜낸 나라가 오늘날 선진국가가 됐고 이러한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위로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서 공연했던 곳이 UN 본부고 UN 본부 앞에 있는 이 메가더 동상에 가가지고 이렇게 묵념을 하고 메가더 장군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데 감사하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의 대통령의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그때 당시 필리핀 대통령의 친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메달을 받고 그들을 반기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노르웨이 UN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찾아갔습니다. 6.25 때 참전했던 용사들과 함께 헌화를 하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메달을 달아주고 그리고 카네이션을 바쳐드리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터키를 갔는데 터키의 참전용사들이 보내온 그 메시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엔군으로 참정했던 그들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디쯤에 있는지 그걸 잘 몰랐다고 합니다. 유엔군에 소속돼 가지고 전쟁하는 그 전선에 그들이 투입됐을 뿐이지 한국이 어떤 나라이고 어디쯤에 있고 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가 그거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전우가 쓰러지고 시체가 되고 그 시체를 넘고 내 팔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참 참혹한 전쟁을 회상해 보면은 그야말로 허무하기 그지없다는 거죠. 왜 그들이 죽어야 되고 왜 내 팔다리가 부러져야 되는가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주 노년에 리틀 엔젤스가 찾아와서 당신들이 지켜준 나라가 바로 오늘날 3만 불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가 있고 당신들의 그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리틀 엔젤스의 그런 공연과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위로의 그 격려의 그 메시지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팔다리가 부러진 것이 후회되지 않고 내 전우가 넘어지고 시체가 됐던 것이 그렇게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온 것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라는 감사를 모르는 나라는 국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신세를 지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던 분들에 대해서 이런 감사의 위로의 그런 그리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공연이 없었다면은 한국 사람들은 참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한국은 그런 과거에 신세졌던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나라다. 이렇게 폄훼될 수밖에 없었는데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결코 돼서는 안 된다. 신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국격을 우리가 높이 세우자나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세계의 모든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중요하다. 권력도 중요하지만은 권력 중에 권력이 뭐냐? 민의의 전당인 국회다. 그래서 세계가 평화로 갈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세계 국회의원들이 하나로 연대해서 인류 평화를 구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역설을 했을 때 세계 국회의원들이 한학자 총재님을 중심 삼고 모여들게 됐고 세계 평화 국회의원 연합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오린 해치 미 상원 의장입니다. 이때 당시에 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임시 부통령을 하면서 상원 의장을 자연스럽게 맡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문선명 총재님이 제세 시에도 함께 평화운동을 펼쳤던 미국의 참 몇 안 되는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는 지도자이십니다. 이분이 한학자 총재님의 그러한 뜻을 받고 미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약 200여 명을 동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국회의원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을 창립을 하고 이렇게 세계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지난해에도 세계평화 국회의원들이 한국 킹텍스에 모여서 세계 평화를 모색하고 인류가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뜻을 모으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했던 모습을 이렇게 화면에 하나 담아봤습니다. 그런 모습이 세계평화의원연합총회가 전 세계 113개국 4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동북아 평화 실현을 위해 의원들이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내용의 서울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세계평화의원연합은 테러와 영토 분쟁,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촌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의원 모임입니다. 이처럼 SBS에서 한국 국회의사당에서 있었던 세계 국회의원들의 모임을 뉴스로 내보내주게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4일 일산 킹텍스에서 문선명 총재 탄신 100주년 기념 월드 서밋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킹텍스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계의 최고 지도자들이 수놓은 장면은 그야말로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의 참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수상, 대통령, 언론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한학자 총재님께서 인류가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실 거죠 하고 했을 때 크게 화답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에게 주목을 끌었던 분은 훈센 캄보디아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28살에 혁명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7년 동안 수상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법을 바꾸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집권을 했고 동남아시아의 맹주를 꿈꾸는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한학자 총재님의 초청을 받고 찾았는데 그때 당시에 참 정부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중심 삼고 20개 나라의 대통령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국제회의를 했는데 자신의 장인이 아파서 몸이 불편해가지고 참석을 못한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 장인이 누구냐면 베트남의 소위 그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가 장인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왔거든요. 베트남 대통령이 왔습니다. 근데 운선이 안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왔으면 3개월 후에 한학자 총재님의 초청에 응해야 되는데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불참을 하고 이때 참석을 했을 때
세계인들이 굉장히 주목했던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바로 훈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현직 정상이 기념 촬영을 했고요. 이주영 국회 부의장의 축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환영사, 그리고 각계 나라의 수상과 대통령들이 기조연설을 이렇게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측 아래에 계신 분은 필리핀 현재 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세계적으로도 이름만 들어도 그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중에 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 등 세계 171개국 전현직 정상과 국회의원, 경제인 등이 참석한 월드서밋 2020 총회가 어제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공생, 공영, 공의를 통한 세계 평화 실현과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총회에서 훈센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위한 해결책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월드서밋 2020 행사는 9일까지 계속됩니다. 천주평화연합은 다음 달 4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월드서밋 2020을 개최합니다. 이번 월드서밋 그리고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문선명 총재님 성화 이후 성화 때 들어왔던 축의금과 문선명 총재님이 타고 다니던 헬리콥터를 팔아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평화재단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게 되고 세계 평화에 공헌한 지도자들에게는 선악평화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상식을 해오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특별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뉴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문입 윤한 전 루터교 세계연맹 의장이 국내에서 선악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종교 갈등 해결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은 겁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40년 이상 중동 지역에서 활동한 문합 윤인 전 루터교 세계연맹 의장. 윤한 전 의장은 중동에서 이슬람교와 기독교, 유대교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난민 출신인 윤한 전 의장은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또 루터교 세계연맹 의장으로 있을 당시인 지난해 11월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공동 성명을 채택해 가톨릭교와 루터 교단의 역사적 화해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believe Jesus calls us to be peacemakers, not peace talkers. 윤한 전 의장은 미래 세대의 평화와 복지에 공헌한 개인에게 수여하는 제4회 선악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도 경제 부흥을 이끌어내 주변 국가의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로 함께 상을 받았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속 가능한 세계를 이끌기 위해 유엔을 이끈 공로로 선악평화상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선악평화상위원회는 또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과 문입 윤한 루터교 주교를 올해의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시상식과 함께 7일 동안 열리는 세계평화 컨퍼런스에는 120개국에서 방한한 전현직 지도자 150명이 참석해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해법을 논의하게 됩니다. 선악평화상위원회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일산 킨텍스에서 미래 세대의 평화와 복지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제4회 선악평화상 수상자로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 문입 윤한 루터교 주교가 공동 선정됐습니다. 특별상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좀 수고하고 그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사람을 2년 동안 아주 선악평화위원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로가 있는 분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객관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분에게 이 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선악평화상 이끌고 있는 위원장이 전 고려대학교 총장이신
홍일식, 화면에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분이 홍일식 총장님이십니다. 그 기사 내용을 이렇게 좀 화면에 좀 크게 띄웠는데요. 홍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말하기를 문 총재는 한국 문화와 사상을 전 세계에 전파한 최초의 한국인이다. 단군 이래 전 세계에서 가장 넓게 존경받는 한국인은 문 총재가 유일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문 총재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면서 존경, 세계인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다. 고령이지만 그의 기억은 또렷했고 답변은 논리적이었다. 이 홍일식 총장과의 인연을 들어보니까요. 문선명 총재님이 덴버리에 수감되어 있을 때 위로를 하기 위해서 면회를 갔답니다. 근데 면회를 받은 문선명 총재께서 오히려 이들을 염려하고 한국이 나가야 될 길, 한국 대학이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홍일식 총장께서는 대중 사전을 이렇게 만들 것을 편찬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그걸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문 총재님께 드렸더니 문 총재님이 그때 당시에 돈으로 20억을 이렇게 고려대학교에 기증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그 사전을 만들어라. 앞으로 중국을 모르고서는 한국의 미래를 펼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답니다. 거기에서 너무나 감동하고 너무나 존경해서 문 총재님과 함께 따르면서 살아왔는데 한학자 총재님께서 평화상을 이렇게 설립을 하고 위원장을 맡아달라 해가지고 위원장을 수락했다. 그렇게 그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홍일식 위원장이야말로 대한민국 학계에서는 가장 청렴하고 그리고 외길을 걸어온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WCLC 이것은 세계 성직자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세계 성직자 협의회를 뉴욕에서 3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을 하고 희망 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말 장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 여성 지도자로서 미국의 가장 그 중심지인 뉴욕에서 3만 명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인류 평화를 모색하고 종교인들이 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한학자 총재님을 위해서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나와서 이제 축사를 했던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화이트 폴라 목사입니다. 그 좌측 상단에 있는 여성인데요. 이분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전도를 했고 이때만 해도 현직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악관의 종교 고문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 분이 한학자 총재님을 증거하면서 그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했을 때 아무도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답니다. 본인도 불가능하다고 말렸답니다. 근데 결국 그가 대통령 출마를 결심했을 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뒤로 하고 선거를 도와가지고 기적처럼 당선이 된 것처럼 한학자 총재님이 세계 평화를 주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결국에 우리가 하나 돼서 나가면은 세계 평화는 한학자 총재님의 주창처럼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지지를 함으로써 크게 박수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분은 사무엘 하뎃의 선지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약 800만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계시를 통해서 한학자 총재님이 인류의 참 어머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20만이 모여서 한학자 총재님으로부터 축도를 받고 새로운 참 가정으로 출발하는 역사를 기록하기도 한 지도자인데 그가 이렇게 지지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좌측 하단은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약 2,000명의 성가대원들이
이날을 축하하는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는 노엘 존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거느리는 교회가 약 7개 정도 되겠습니다. 미국의 교수이시고 부흥사이시고 미국에서 10번째 안에 존경받는 성직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한 총재님을 지지하고 한 총재님의 메시지는 거룩하고 한 총재님의 메시지는 신성하다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증거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13명의 세계 성직자 발기인들에게 메달을 걸어주고 같이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한국에서도 제가 같이 갔습니다마는 기독교 목사님들이 약 400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 400명을 뉴욕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환영 만찬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신 분들이 하나같이 좀 가정연합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안 보였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들하고 기념사진 찍는 장면이 참 많이 노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한국에서 간 우리 기자들입니다. 한국에서 기자분들이 25명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임원단하고 조찬 기자 간담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그런 분들이 다시 한국으로 다 오셔가지고 세계평화 종교인 연합회를 이렇게 총회를 개최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경제가 바로 정치고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인 연합인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세계 경제인 연합회를 창설을 하셨습니다. 또 이 장면은 세계 경제인 연합회가 경제인들을 초청해서 대회를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는 각 나라의 수상들과 또 경제를 담당한 재정 담당한 그런 장관들이 다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요. 한국의 그런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장들이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투자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스리랑카랍니다. 근데 당시에 스리랑카 수상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좀 대화를 나눠야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한국에 오신 그 수상과 미팅을 통해 가지고 자기 회사에 해결하지 못한 것을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소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짐 로저스입니다. 세계 3대 천재 투자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말하기를 지금은 세계가 최악의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전 세계를 다녀봤지만은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것이 어디냐면 한반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북이 통일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일본과 한국의 해저 터널이 뚫리고 그것이 북한을 관통하고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로 실크로드, 소위 철도가 놓여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투입하고 싶다. 이렇게 피력을 했고 우리 경제인연합회 고문으로 이렇게 참석을 해서 연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인, 종교인, 경제인들이 한학자 총재님을 중심 삼고 평화라는 모토를 중심하고 세계적인 무대에서 평화운동을 펼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계 언론인 대회가 되겠습니다.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언론은 제4의 권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론이 얼마만큼 정론을 펼치고 기자가 얼마만큼 좀 의식이 살아있느냐 이것이 그 사회가 얼마만큼 건강한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언론인들을 중심 삼고 언론이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대회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어서 한 총재님이 하시는 활동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세계평화가정연합 유럽 평화 전진대회를 한번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저도 유럽에서 선교를 했습니다마는 유럽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한학자 총재님께서 유럽의 지도자들을 초청했을 때 2만 명이 모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입추의 여지 없이 2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에서 18명의 기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박스에 보이는 분들이 기자석이 되겠습니다. 그 기자들이 가서 보시면서 하는 말이 미국에서 모이고 남미에서 모이고 아프리카에서 모인 것도 참 의미가 있었지만은 유럽에서 2만 명이 모였고 이곳에서 한학자 총재님이 연설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하는 소회를 밝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과 함께 청년들이 모이는 자리를 가게 됐습니다. 우리 2세들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에 있는 청년들이 모였는데 약 1000명이 모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또 역시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자들 질문이 이분들이 전부 다 가정연합의 축복가정 자녀들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부모들이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에 의해서 결혼을 했고 그 축복을 받았고 거기서 태어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그야말로 인류의 참 부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하는 모습을 봤고요. 또한 그들이 하는 말은 정말 청년들이 없는 오늘날 교계에 청년들이 없는 것이 특색인데 가정연합은 이렇게 부모 세대부터 문선명 한학자 총재를 중심 삼고 투익사상으로 무장된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활동한 걸 보게 되면 미래의 세계의 중심은 가정연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체코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협회장 부부를 이렇게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분이 월간중앙 기자입니다. 이분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문선명 총재를 언제 만났습니까? 말하니까 원리 말씀을 듣고 문선명 총재 핵심 가치를 듣고 21년 동안 보지 못했답니다. 체코에서 지하에서 선교를 하면서 3명이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부인하고 결혼할 때도 문선명 총재님이 사진을 가지고 맺어줬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맺어진 이후 선교 활동을 계속했고 21년 만에 보았습니다. 문선명 총재를 보지 않았지만 그분이 인류의 메시아요, 구세주요, 참부모인 걸 알고 생명을 걸고 공산치하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 기자가 정말 놀랐습니다. 문선명 총재님을 사람을 믿는다. 문선명 총재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왜곡된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문선명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의 그 말씀, 진리에 의해서 가정연합이 형성이 됐고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그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가 대서특필해서 이렇게 신동아 기자들은 신동아에 냈고 월간중앙은 월간중앙에 이렇게 보도를 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면서 참 어머님이 독생녀다 이런 기사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목사 되신 분이 전화가 왔답니다. 당신 신학자도 아닌데 그분이 메시아요, 재림주요, 참부모요, 독생녀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해서 처음에는 그냥 적당히 받아 넘겼는데 그 항의 전화가 몇 번 이렇게 반복돼서 이 기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가정연합에 가서 취재를 했고 유럽에 직접 가서 가정연합의 한학자 총재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만나보니 한학자 총재님이 독생녀라고 고백을 하고 참부모요 메시아요 재림주라고 고백을 해서 팩트 체크를 해서 제가 이렇게 특별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화 시킨 것이다. 당신들 재단에 만약에 참부모가 오면은 연락을 해라. 내가 취재를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뒤로 항의 전화가 오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축복가정, 평화대사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 사실 언론이
얼마만큼 우리를 핍박을 하고 특히 신동아에서 우리가 필리핀 여성들을 인신매매한다. 또 청평에서 우리가 조상회원하는 것을 무당들처럼 그렇게 한다. 이렇게 왜곡 보도를 해가지고 신동아 본사를 완전히 깨부신 역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노트북을 다 깨부시고 하드웨어를 다 깨부셔서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해서 정말 첨예한 대립을 하고 몸싸움을 하고 투쟁했던 것이 신동하고 월간 조선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를 반대했던 분들이 이제는 한학자 총재님을 중심 삼고 그분이 참 어머니요 독생녀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은 언론 환경이 얼마만큼 변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독생녀의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수를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월간 조선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좀 분단의 아픔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DMZ입니다. 이 DMZ에 평화공원을 만들고 그리고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축구장을 만들고 그리고 제5UN 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세계인들이 교훈으로 삼고 세계인들 가슴에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심어주는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그리고 세계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에게 그 영향력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세계적인 기반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장을 보십시오. 이곳은 그야말로 자연으로 말하게 되면은 가장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155마일을 우리가 평화를 위한 하나의 그 공원, 또 평화를 위한 부지, 평화를 위한 스포츠 센터, 평화를 위한 유엔 사무국을 만든다면은 이거야말로 인류 평화를 한 걸음 앞당기는 인류 평화를 구현하는 최고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5 사무국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팜플렛을 만들고 유엔에 가서 우리가 연설을 하고 한학자 총재님께서 각국을 돌면서 이렇게 세계 지도자들로 하여금 호응을 얻고 동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효정 세계 평화재단을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문선명 총재 성화 축의금하고 헬리콥터를 판매하고 그리고 한학자 총재님께서 1,000억을 이렇게 기탁을 하셔가지고 효정 세계 평화재단을 설립하고 장학금을 수혜하는 역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다른 종단 그리고 언론인 자녀들에게도 현재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우수한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그런 모습을 KBS, SBS 등 각종 언론이 대대적인 보도를 하면서 한학자 총재님이 정말 여러 가지 훌륭한 리더십이 있지만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이 리더십이야말로 국가 지도자들이 주목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출범 3년째를 맞은 재단법인 원모 평해재단은 어제 경기도 가평 청소년 수련원에서 국내 장학생 2천여 명에게 모두 100억 원에 달하는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종교화합운동 차원에서 불교계와 이슬람교 등 국내 10대 종단을 대표하는 장학생 100명이 장학증서를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원모 평해재단은 평화운동으로 명성을 날린 고 문선명 총재 씨가 전 세계로 무대로 사회 공헌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설립한 것으로 지난 2013년 2월에 총범했습니다. 네, 우리 가정연합이 평화운동으로 펼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참가정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평화 세계가 온다 할지라도 가정 평화가 깨진다면은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평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가정으로부터 우리 4지구를 이끌고 계시는 이상계 회장님께서도 취임하면서 첫 일성이 가정이 행복한
전라지구가 되어야 된다. 가정이 행복한 교회가 되고 가정이 행복한 평화대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미혼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이 축복하는 이 모습은 언제 봐도 아름답고 또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체육관에 이렇게 가득 메워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고 그야말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서 로이터 통신이 이렇게 왔고요. 세계 3대 통신사가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MBN이라든지 KBS가 동원돼가지고 우리 윤영호 본부장을 중심 삼고 인터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주관하는 국제합동결혼식이 경기도 가평군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합동결혼식에는 세계 64개국에서 신랑 신부 6,000쌍을 포함해 모두 3만여 명이 참석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도 일부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쓰는 등 날짜 변경 없이 진행됐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오늘 경기도 가평의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교인 3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세계 64개국에서 온 미혼 남녀 6,000쌍의 합동결혼식을 열었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지난 1961년 36쌍의 합동결혼식을 시작으로 세계를 돌며 신자들의 대규모 합동결혼식을 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에도 일정은 변경 없이 진행됐으며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행사엔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어제 경기도 가평에서 6,000쌍의 부부들이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대규모 축제였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차림의 신부들과 단정한 모습의 신랑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문선명 총재 탄신 100주년과 한학자 총재 탄신 77주년, 총재 성원 60주년을 맞아 효정 천주 축복식을 개최했습니다. 64개 나라에서 온 6,000쌍 예비 부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 feel I'm really excited. It's been a long time coming this day. Yeah, for me, happiness is the most perfect word to describe how I feel this moment. 국제합동 축복 결혼식은 성혼 문답, 성혼 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됐고 폴포츠와 리틀 엔젤스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국경과 인종, 문화, 언어를 초월한 대규모 축제였습니다. 오늘 참가정을 결의하는 축복의 장으로 오늘 전 세계 모든 우리 신랑 신부들이 모였습니다. 194개국에 오늘 60만 쌍이 함께 이 축복식에 동참했습니다. 9,000쌍의 기혼 가정을 비롯한 3만여 명의 참석자들은 가족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경기도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2020 천지인 참부모 효정 천주 축복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는 64개 나라에서 온 미혼 가정 6,000쌍, 기혼 가정 9,000쌍 등 3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이처럼 과거에 우리가 축복 행사를 하게 되면은 어느 언론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폄훼하고 또 피가름을 한다. 여러 가지 루머와 모함 섞인 내용으로 기사를 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리포트 기사라 그럽니다. 조금 전에 우리의 내용들을 이렇게 기자가 나와가지고 취재를 하고 또 카메라맨이 카메라가 3대가 와가지고 심층 취재를 해서 보도한 것을 리포트 기사라 그러는데요. 정말 기자들을 보내고 특히 MBN은 리포트 기사와 더불어서 저녁 뉴스 시간에 이렇게 김주아 앵커를 통해 가지고 보도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이 운동의 의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기사화시켰고요. 매일경제에서도 기사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복 결혼이야말로 인류 평화를 이뤄내는 가장 모티브가 된다. 가장 기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유엔 본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이곳에 스텝으로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세계에서 약 210상이 참석을 했는데 이때 당시는 각 나라의 결혼 의상을 입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복을 중심 삼고 입었고 주례를 서신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도 이렇게 정말 한국의 전통 의상을 하고 주례를 서게 되었습니다. 저 앞면에 보인 것처럼 의전단상을 치우고 주례자가 섰습니다. 근데 유엔 본부는 저 의전단상이 세계의 권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걸 치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엔 본부에 근무하신 분들이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넋이 나가서 의전단상이 치워진 것도 모르고 있다가 중간에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행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당시에 3개의 나라의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유엔과 중재를 서가지고 이 행사를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뉴욕 시가지를 이분들이 행진을 했을 때 뉴욕 시민들이 정말 원더풀, 뷰티풀을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결혼이 아니고 세계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그리고 확실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평화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석했던 종교인들이 축복을 받고 참석했던 스탈린스 대주교입니다. 이분을 또 이렇게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선명 선생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니까 2011년도에 미국에 이제 테러 사건이 났을 때 문 총재님께서 2001년도에 테러 사건이 났을 때 문 총재님께서 미국 각 주를 돌면서 미국이여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라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이 하나 돼야 되고 기독교와 이슬람과 유대교가 하나 된다. 여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문 총재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분을 따르다 보니까 하루는 하는 말이 식탁에 앉으려고 하니까 이 스탈린 주교에게 결혼해야지 축복받아야지 했던 그러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주교가 무슨 축복을 받겠습니까? 독신자인데 깜짝 놀랬지만은 그 자리에 앉으려면은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아주 그냥 즉흥적으로. 그래서 예스 하고 앉았는데 그랬던 부연 설명 아무 설명도 없이 식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 원리에 대해서 수련을 받게 됐고 수련을 받고 문 총재님을 찾아가니까 일본 사람이 좋겠나 미국 사람이 좋겠나 이렇게 묻더니 혼잣말로 일본 사람이 좋다고 이렇게 해서 일본 여성을 부인으로 맞이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단에 있는 이 교회가 스탈린스 주교가 시무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미국에 7개가 있고 그도 나름 7개 교회를 주관하는 교주입니다. 약 3,500명의 신도가 스탈린스 대주교를 따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일본 여성과 결혼을 해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신도들이 굉장히 놀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약 2분의 1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옆에 보신 것처럼 아들이 둘 태어났는데요. 그들의 이름을 신영이, 둘째를 영파리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더불어 살고 있으니까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가정연합에 가서 결혼하게 됐느냐 한번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 해서 스탈린스 주교가 그랬답니다.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축복하신 것은 같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녀로 지으신 것은 우리가 자녀를 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하늘 부모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창조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더니 그 장로들이 그렇게 좋은 뜻이라면 우리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신도들이 축복을 받고 축복교회로 출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뜻을 알고 보면 이 축복결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모두가 축복운동, 참가정운동에 동참해야 되는 역사적인 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체 축복 결혼을 통해 인류는 한 가족이 되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평화와 행복의 참사랑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야말로 한나라와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으며 1961년부터 국제합동 결혼식을 거행하고 있다. 처음 36쌍이었던 것이 매년 수만 명씩 수억 쌍에 이른다. 이례적인 결혼식 모습은 해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국제합동 결혼식은 국경, 인종, 문화를 넘어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Thousands of Unification Church members took part in a mass wedding ceremony at a stadium in South Korea on Saturday. A total of 15,000 couples from 194 countries participated in the event at the Cheongshin World Peace Center in Gapyeong, about 60 kilometers or 37 miles northeast of Seoul. Han Hak-ja, leader of the Unification Church, led the About 3,000 couples from 62 countries tied the knot at a mass wedding in South Korea. The ceremony is conducted by the Unification Church. Its founder died 4 years ago. 3,000 couples at the Korean headquarters of 그렇습니다. AP통신, 로이터통신, 그리고 영국의 BBC까지 동원돼가지고 세계로 방송이 되는데요. 그 해외의 통신사 기자들하고 이렇게 대담을 해보니까요. 어떻게 해서 매년 이분들이 매년 와서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세계로 영상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다운을 받아가지고 우리 이 교회에서 축복 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일반인들이 보기도 하는데 약 1,200여 개의 채널이 다운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매년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합동 결혼식을 하는 것은 국가나 단체에서 가끔 이게 주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연합은 1960년대부터 매년 이 운동이 펼쳐지고 있어요. 지속성입니다. 매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굉장히 대규모로 한다는 것이죠. 대규모로. 그리고 평화를 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결혼식이 아니고 평화를 위한 하나의 운동으로, 참가적 운동으로 그런 철학과 사상과 이념을 중심 삼고 결혼이 이루어진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뉴스로 볼 때 뉴스 중에 뉴스다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취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기자들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간식을 이렇게 대접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절대 그런 거 접대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취재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언론과 한학자 총재님의 그런 세계적인 활동에 의해 가지고 현재 194개 나라에 저희들이 지부를 설립해 가지고 평화운동, 참가정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내지는 종교법인으로 등록된 나라가 124개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기반을 닦아서 나오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세계적인 기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완전히 차단되고 누구도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4차 산업시대가 온다 하지 않습니까? 제4차 산업시대를 상징하는 것이 AI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문화의 대중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그런 2025년도를 중심 삼고 그런 문화가 펼쳐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당겨야 된다 해가지고 신통일 세계 안착을 위한 100만 온라인 희망 전진대회를 현재 4번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대중을 향한 것이 3번, 그리고 미국에 가셔가지고 기독교 목사들을 중심 삼고 한번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회원들이 있는 나라에 TV가 생중계를 함으로써 저희가 100만이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참석을 했는데 TV 시청자까지를 집계를 해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약 2억 정도의 세계가 평화 메시지를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역시 한국 언론이 보도. 194개국 100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통일 세계 안착을 위한 온라인 희망 전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전현직 정상, 정재계 인사, 종교 지도자는 온라인으로 대회에 동참했습니다. 공생, 공영, 공의를 통한 신통일 세계 안착이란 주제의 대회는 천주평화연합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공동 주최로 진행됐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특별 강연을 통해 인류 한가족 평화공동체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훈센 캄보디아 수상,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반기문 국가기후 환경회의 위원장은 환영사로서 신통일 세계 안착의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문선명 총재 탄신 100주년과 한학자 총재 탄신 77주년, 그리고 문선명 한학자 총재 성혼 60주년을 맞아 마련됐습니다. 다음 달 4일에는 문선명 총재 천주성화 8주년 기념 행사가 개최됩니다. 저희들의 온라인 100만 희망 전진 대회를 언론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보도를 해준 것은 온라인 희망 전진 대회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리고 정말 파격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세계 앞에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 언론도 주목을 하고 있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벌어진 신냉전과 배타적 민족주의 등 자연환경이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센터에서 열린 100만 희망 전진대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올간 중앙에서도 상당한 그런 페이지를 할애해서 인류 한 가족, 평화 공동체로 위기 갈등 극복해 나가야 하는 헤드라인을 중심 삼고 참 어머님, 한학자 총재님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월간 조선에서도 역시 한학자 총재님의 세계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연합이 펼치고 있는 평화운동을 모든 언론사들이 주목을 하고 대서특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평화의 메시지를 던지는 한학자 총재님의 세계적인 영향력과 리더십을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활동해 오신 한학자 문선명 총재님에 대해서 이분들이야말로 되돌아보니 그 생애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니 평화를 위해서 헌신 봉사해온 챔피언이다. 근데 챔피언인데 챔피언 중에서도 정말 챔피언이기 때문에 평화의 왕관을 올려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평화의 왕 대관식을 미국 상원원 빌딩에서 하셨고 그 이후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을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여왕이다, 그리고 그분들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회원들을 평화 대사다, 이렇게 저희들이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노래. 일본 승바쳐서 동길 우리의 손은 동길 일본 손 받쳐서 동길 이 나라 자는 동길 여러분, 세계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남북 통일이야말로 자신들의 조국의 통일처럼 여기고 남북 통일이 가장 중심이 되고 주춧돌이 되고 세계의 평화가 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계 곳곳 처처에서 평화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가정에서부터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내 지역사회가 그리고 내 나라가 좀 더 살기 좋고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노력하고 또 힘을 합쳐 간다면은 한학자 종제님, 참 어머님, 독생녀가 지도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반드시 평화 세계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우리는 평화의 주역이 되고 평화세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축복가정, 평화대사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